윤고은의 EBS 북카페 2부로 건너왔습니다. 역사가 법을 만들고 법이 역사를 만듭니다. 그 중에서도 헌법은 그 나라의 정신이자 오랜 세월에 걸친 인류 공동체와 민족, 국가, 사회 공동체의 역사인데요. 세계의 다양한 국가의 헌법적 탄생 과정을 들여다보며 지금의 우리를 되돌아보고 나아갈 미래를 그려봅니다. 북카페 초대석 오늘은 피와 저항으로 쓰인 헌법의 세계사, 헌법의 탄생을 품고 오신 차병직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인사에 앞서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차병직 작가님은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로 활동 중이시고요. 서울대, 고대, 이화여대 법과대학에 출강하면서 후학 양성에도 힘쓰고 계십니다. 쓰신 책으로 단독 저서로 사람은 왜 서로 싸울까? 존엄성, 수업, 인권, 그리고 공저로 지금 다시 헌법 등이 있습니다. 지금 북카페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시는 길 어떠셨습니까? 예, 뭐 차도 막히지 않고 좋았습니다. 예. 네, 좀 설렘 가지고 오셨나요? 우리 청취자분들과. 예, 북카페는 뭐 저도 와보고 싶었는데 초대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예. 네, 오늘 이렇게 지금 북카페에 오셨고요. 많은 카페인님들이 벌써 환영 인사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김수진님은 너무 오늘 차병직 작가님 오신다니 좋네요 하시면서 대학 때 교양 수업을 들으셨대요. 예, 그리고 지금 다시 헌법도 읽으셨고 예. 교양 수업 들었어요 하는 독자분들도 종종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어쩌다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만 제가 학교에서 수업할 때는 휴강은 자주 하고 보강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인기가 없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군요. 네. 자, 박태현님. 오늘 오프닝 문장 카페 듣자마자 작년 초여름 아이가 학교에서 받아온 손바닥 헌법책을 꺼내보고 있어요. 오늘 차병직 작가님과 함께하는 시간 기대됩니다. 작년 초여름에 아이가 학교에서 손바닥 헌법책을 받아왔다고 하는 얘기도 참. 손바닥 헌법책이라는 건 저도 한번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 어린 학생들, 학부모들 모임에서 만든 우리나라 헌법을 그야말로 손바닥만한 책자로 만들어서 널리 보급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네, 그 손바닥 헌법책 보시고 어떤 생각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렇게 이제 헌법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건 뭐 대단한 일이죠. 그러니까 일반 정치에 모든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국가 권력에 대한 감시자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헌법의 탄생, 피와 저항으로 쓰인 헌법의 세계사를 내셨습니다. 이 책 어떻게 해서 탄생됐는지. 이건 뭐 자발적으로 쓴 건 아니고 자발적으로 쓴 게 아니라요. 출판사에서 쓰라고 강요해서 뭐 썼습니다. 강요를 해도 할 만한 사람이니까 강요를 하셨겠죠. 권하셨겠죠. 뭐 이게 쓰게 된 동기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나왔던 지금 다시 헌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헌법 조문을 1조부터 130조까지 그리고 부칙까지 이 일반 사람들이 읽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쓴 시민을 위한 주석서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책이 지금 우리 시국처럼 몇 년 전에 또 똑같은 사태가 벌어졌죠.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탄핵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고 해서 그 책을 읽게 됐는데 그래서 그 책과 관련해서 제가 강연을 다니면서 그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때 강연 때 이제 했던 이야기들을 다시 제가 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보자고 해서 나온 게 헌법의 탄생입니다. 그렇군요. 어찌 보면 그 강연을 통해서 작가님을 만났던 분들에게는 그 시간까지 다 이렇게 아우르는 책이 될 수도 있겠네요. 뭐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사실 저도 궁금해서 제가 공부하는 셈 치고 쓴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책 2개가 정말 상당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북카페 초대석에 그 오시는 작가님들 책이 점점 두꺼워지고 있기도 하거든요. 지금 900페이지 갔다 800페이지 갔다 막 이러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헌법이라는 거에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다 생각했는데 읽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한 챕터 한 챕터가 이게 역사를 딱 이렇게 건드리면서 당연히 역사와 함께 어우러지는 그 법의 움직임을 가지고 얘기를 쓰셨기 때문에 당연한 거긴 한데 이게 너무 재미나게 영국 읽고 미국 읽고 프랑스 읽고 독일 읽고 흥미롭게 읽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윤고은 작가께서는 글 쓰실 때 그야말로 창작을 하시지만 이런 책은 그냥 다른 책 보고 베끼면 되니까 뭐 쉽게 많이 쓸 수 있습니다. 베끼면 된다니요. 여기 이제 뒤에 보면 참고 문헌이 쫙 실려 있기도 한데 베껴서 되는 것이 당연히 아닌 거 우리 카페인님들 모두 알고 계십니다. 지금 이미 간파하셨어요. 우리 청취자 애칭이 카페인인데 유머를 간파를 하신 거예요. 문소라님이 와 유머까지 장착하신 저자님 기대됩니다. 재밌다는 얘기도 많이 들으시는. 헌법은 잘 모르기 때문에 뭐 다른 얘기라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모두가 지금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를 주시고 계십니다. 이 책에 보면 제가 아까 살짝 언급을 했는데 영국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이제 나라별로 이슬람 헌법까지 쭉 건드린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 등장한 이 국가들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된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당연한 건가요? 그러니까 그게 헌법의 탄생에 관한 과정이니까 네. 그때 이때 헌법이란 건 근대 국가의 헌법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헌법. 그러니까 그 헌법이 최초로 이제 태어나게 된 경위를 따지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성문 헌법 이전에 영국의 헌정사를 네.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고 그다음에 실제 성문 헌법 중에는 기록상 최초라고 할 수는 없지만 사실상 최초라고 할 수 있는 미국, 네.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 뭐 우리와 관련이 있는 독일, 네. 그다음에 러시아 그러니까 러시아 헌법은 이제 사회주의 헌법으로서는 세계 최초이기 때문에 그걸 또 빠뜨릴 수는 없죠. 네. 그리고 그다음에 아시아로 넘어와서 최초의 헌법을 가진 일본과 중국 그리고 대한민국과 네. 북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렇게 이제 한번 살펴본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이슬람까지 쭉 네. 이렇게 여기에 지금 수록되지 않은 것들도 좀 많이 추려내신 건가요? 꼭 그렇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정도면 그래도 이제 대체로 이제 이런 헌법의 체계를 토대로 네. 다들 자기 국가의 사정에 맞춰서 헌법을 제정했기 때문에 뭐 특별히 빠뜨렸다고 할 만한 건 없을 겁니다. 대신 라틴 아메리카나 이슬람 국가의 헌법에 관해서는 너무 분량이 많아질 것 같아서 그냥 간략하게 썼을 뿐입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작가님 이 사연들이요. 이 누가 주신 건가요? 한미경 님이 어머 작가님 솔직 블랙 조크 모른다고 하시는 분 대부분 멋지죠. 이렇게 지금 사연을 주고 계십니다. 류수련님 유머에 겸손하시기까지 작가님 반갑습니다. 우리 카페인님들이 지금 차명직 작가님을 약간 이렇게 무너뜨리고 있는 느낌이 들 정도로 지금 이렇게 반응을 실시간으로 보내주고 계십니다. 권선미님은 꼭 읽어볼게요라고 하셨고요. 작가님도 나도 공부하는 과정처럼 다시 자료를 좀 찾고 하면서 이제 책을 엮게 됐다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나라별로 다시 헌법 보시고 그 역사 다시 추리시고 하는 그 과정에서 어떤 것을 좀 새롭게 느끼셨을지도 궁금해요. 매 순간 새로운 깨달음이 또 있었을까요? 아니면? 예, 당연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들은 그야말로 정형화된 것이고 그 이면을 보면 여러 가지 구체적인 모습을 이제 볼 수 있는데 헌법은 그야말로 근대 국가가 생기는 과정에서 세계사 자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헌법은 그 자체로 이제 뭐 형식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네. 그것을 만드는 과정은 그야말로 모든 국가의 국민들과 그 정치 지도자들의 온갖 노력이 다 스며들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헌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헌법은 뭐 대단한 것이고 네. 또 그 헌법과 아울러 국가를 건설하게 된 영웅 같은 인물이 있게 마련인데 실제로 하나하나 따져보면
우리 주변의 평범한 인물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것도 알 수 있게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의 약점도 확인하게 되고 네.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빠뜨리지 않고 조금씩 섞어서 헌법이라는 걸 완성하게 되는 경위를 제 나름대로 이제 뭐 기술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그 경위가 굉장히 재미나게 다가오기도 했던 것 같아요. 예. 예. 그 이제 제가 읽은 자료들 중에서 보통 이제 교과서에는 쓸 수 없는 그러니까 내용 때문이 아니라 분량 때문에 쓸 수 없는 것들을 저는 좀 많이 가져다 네. 썼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역사 공부, 헌법 공부로 굉장히 좋은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왜 그럴 때의 희열이 있거든요. 책을 다 읽고 나서 읽기 전에도 물론 이 책에 둘러진 이 띠지의 문구를 보기도 하고 띠지에 딱 이렇게 현혹되기도 하고 이러는데 다 읽고 나서 이 띠지를 다시 봤을 때 띠지에 쓰인 이 문구가 아 이래서라고 하면 이렇게 느낌표로 다가올 때 그 희열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이 책이 꼭 그랬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역사가 법을 만들고 법이 역사를 만든다라는 한 구절이 딱 이렇게 적혀 있는데 처음엔 딱 당연한 얘기 아닌가 하면서 이제 읽기 시작했고 다 읽고 나서는 아 진짜 이 말이 맞구나라고 이렇게 다시 동의하게 되는 그 과정이 독서 과정이었습니다. 예. 사실 띠지는 뭐 출판사에서 광고용으로 만든 거고 저는 책을 사자마자 띠지는 벗겨서 쓰레기통에 버려버리는데 쓰레기통에 아니 그래도 작가님 책에 띠지는 보관하지 않으세요? 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모든 띠지는 다 쓰레기통에? 예, 책 읽을 때 걸리적거리니까 당연히 먼저 벗겨서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지죠. 도서관에서 책 보관할 때 이제 이 책 뭐 커버 같은 거 벗겨서 빼내듯이 그렇게 거침없이 그렇게 바로 하셨군요. 자, 이 책의 하나하나를 이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중요 개념 살짝 카페인 분에게 나누겠습니다. 국가와 정부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책에 이제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국가란 무엇이고 정부란 무엇인지 살짝 좀 개념 정리를 해볼까요? 사실 국가는 뭐 어떻게 보면 가장 견고한 정치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우리가 형식적으로 이해하기 아주 쉽게는 교과서에도 나오다시피 이 주권, 국민, 영토를 요소로 하는 정치 공동체 이렇게 하면 좀 이해하기는 쉽죠. 그런데 독일의 헌법학자 중에는 국가의 구성 요소 중에 거기에다 헌법도 넣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뭐 형식적인 요건을 따져서 이야기하면 이해하기는 쉬운데 그런 요소를 갖추어서 그러니까 대내적으로는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고 또 대외적으로는 독립성을 가진 그런 정치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게 이제 국가라면 정부는 그야말로 행정부에서 행자만 빼버리면 정부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산권 분립이라고 할 때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나누니까요. 그때 이제 입법부는 법률을 만드는 곳이고 사법부는 이제 나중에 법 집행에 대해서 심판을 그러니까 사법적 심사를 하는 기관이라면 행정부는 그야말로 이제 그 법률을 이용해서 법률을 수단으로 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직접 집행하는 국가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중에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행정부에는 대통령과 정부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보통 대통령제에서는 정부의 수반이 이제 대통령인 것이고 내각 책임제에서는 이제 총리나 수상입니다만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국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정부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헌법에 대해서 이 책에 보면 이런 구절도 나옵니다. 에필로그쯤이었던가요? 좀 뒤쪽에 우리 곁에 헌법이 우리를 근대인 혹은 현대인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은 느낌까지 준다. 헌법은 그런 힘을 갖고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근대 헌법이라는 건 과거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헌법이라고 이름 붙인 법률이 나오기 전에도 헌법은 사실은 존재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헌법이란 건 우리가 여러 형태로 이해할 수 있는데 가장 짧게 정의하라면 요약하라면 헌법이란 건 사실은 국가 권력 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헌법이란 건 결국은 주권자인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인 줄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보다 국가 권력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느냐라고 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실제로는 헌법은 그 국가 권력에 관한 법률이긴 한데 그 국가 권력은 헌법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고 따라서 반드시 그 국가 권력의 행사의 목적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이라는 것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이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그건 아예 이제 뭐 헌법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죠. 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주권이라는 게 이제 아까 국가와 정부의 개념도 중요하지만 주권이라는 게 이제 또 중요한 개념인데 네. 주권은 이제 정치 공동체에서 최고의 의사 결정권을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렇죠. 근데 그 주권이 근대 국가의 헌법이라는 건 그 주권이 모든 국민에게 있다는 인식이 이제 보편화되면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그걸 주권 혁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네. 우리가 그러면 일반 국민에게 주권이 없던 시절에는 어땠느냐? 그 주권이라는 건 인간에게 있었지 않고 신에게 있었다고 믿었던 것이죠. 근데 신은 실제로 주권을 직접 이 세상에서 행사할 수 없으니까 그 대리인격인 군주, 뭐 황제라든지 왕이라든지 네. 이런 사람에게 이제 맡겼던 것이죠. 근데 그것이 이제 일반 국민에게 온 걸 주권 혁명이라고 할 수 있고, 그때부터 이제 만든 헌법이란 이름의 법률을 우리가 가지게 된 것이고, 그 헌법을 가지게 된 국가를 근대 국가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너무 정리를 지금 잘 해주셨습니다. 지금이 북카페 2부 어깨쯤인 것 같으니까요. 여기서 기다리시는 카페인 분들 계시죠? 북카페 초대석 어깨 퀴즈. 예. 오늘 문제를 그러면 제가 내보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 맞춰주시는 겁니다. 헌법의 탄생에는 부록으로 세계 52개국 헌법 제1조와 대한민국 헌법도 실려 있습니다만 한번 보면 대한민국 헌법 제1장 1조는 대부분 국민들이 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그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그 주권은 누구에게 있으며 어디로부터 나오는지 그걸 맞춰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정도 수준은 어렵지 않은 거죠? 작가님. 글쎄요. 저도 어려우세요? 뭐 네. 아리송합니다만. 네. 그러나 오늘은 오답은 받지 않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것인 것 같기 때문에 항상 창의적인 오답 기대했으나 오늘은 정답만 기다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아리송하시다고 하셨는데 힌트 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힌트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뭐 그 아리송하다는 말이 나오니까 창의적인 답변 이런 게 있더라고요. 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걸 옛날에 어느 고등학교에서 아마 시험 문제로 낸 모양인데 대한민국은 무슨 공화국이다 두 자를 써내라는 건데 네. 누가 어떤 학생이 대한민국은 남녀공화국이다라고 썼다고 오답 재미있는데. 예.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네. 모든 권력은 누구로부터 나오느냐. 아까 말씀드린 주권 혁명. 그러니까 신이나 왕으로부터 주권이 누구에게로 넘어왔는가 그걸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카페인님들 아시겠죠? 네, 한번 저희 정답 보내주시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질문이나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함께 보내주시고요. 오늘 추첨해서 북카페 에디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북카페 오프닝을 헌법의 탄생의 맨 첫머리에 쓰신 그 밥 딜런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했었거든요. 예. 음악도 지금 밥 딜런 음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 노래를 신청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중에 어떤 음악 고르셨나요? 밥 딜런 음악 중에서도? 네. 예,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것이기도 한데 우리나라 가수가 번안해서 이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만, 네. Blowing in the Wind입니다. 예. 이 곡을 좋아하시는 거죠?
좋아한다기보다도 오늘 그 책에도 책에 맞아서? 나왔고 네. 처음에 소개를 해주셨으니까 네. 같이 들어보자는 의미에서. 네, 오늘 제가 오프닝 읽어드린 부분을 기억하신다면 그리고 책의 첫머리를 아신다면 오늘의 선곡의 느낌, 지금 오늘 가지고 오신 세 사람이 다 언급이 됐었거든요. 네, 일단 밥 딜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목요일 2부 저자 초대석, 오늘은 헌법을 품은 세계사를 품은 헌법 이야기, 바다출판사에서 펴낸 헌법의 탄생을 품고 오신 차병직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0122 쓰시는 카페인님 벌써 정답 보내주셨고요. 이 시기에 아이와 함께 읽고 싶은 책이라고 하셨습니다. 헌법의 탄생. 그리고 차병식 작가님 무심한 듯 재미있으십니다. 선곡도 책과 잘 어울려요 라고 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아이와 같이 읽는다기보다 아이들에게 읽어주면 그럴듯하겠습니다. 예. 그렇죠. 맞아요. 이 부모님이 읽고 그리고 아이와 함께 얘기를 들려주시면 무한정 거의 세계사를 다 훑을 수도 있을 정도로. 나희경님 정답 하시면서 5학년 역사 시간에 제일 처음 배웠어요 라고 하셨어요. 5학년 역사 시간 기억하시는 거 보니까 지금도 학생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지금 5학년이라는 게 50대라는 말인지 초등학교 5학년이라는 말인지 모르겠네요. 예. 이 차명직 작가님의 이 현란한 이 말씀시에 제가 너무 놀라고 있어요. 그러네. 저는 그 가능성을 생각도 못했는데, 근데 이제 어쨌거나 초등학생들이 요즘에 5학년에 또 이제 요 헌법을 배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아니까 5학년 1학기 때라고 하는데요. 나희경님 어떤 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5623 쓰시는 카페이님. 헌법의 개념을 정말 이해하기 쉽게 간략히 설명해 주신 작가님께 감사합니다. 요즘 더욱 눈길이 가는 분야입니다. 작가님 초대해 주신 북카페에도 감사 인사드려요. 믿고 듣는 북카페라고 하셨는데 얘기 조금 더 그럼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펼치면 이제 밥 딜런 얘기 나왔고요. 그리고 잠시 후에 이제 작가님이 가지고 오신 뮤지션들이 하나하나 이제 거의 한 문단 안에 언급이 다 되어 있는데요. 거길 넘어가서 이제 프롤로그 지나서 영국부터 펼쳐봅니다. 영국 헌법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유부터 짚어주시죠. 영국은 뭐 조금 뒤에 구체적으로 설명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영국은 헌법이 없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헌정 질서를 가장 먼저 확립한 나라거든요. 영국의 헌정 질서라는 것은 오랜 세월 동안, 그러니까 수백 년 동안 그야말로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쌓아온 헌법적 관행이랄까. 관행. 그것이 이제 모여서 영국 헌법을 이룬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 초창기부터 그러니까 거의 1200년대부터 의회주의가 조금씩 이제 싹트기 시작해서 그런 대의민주주의를 완전히 모범적인 형태로 만든 나라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영국부터 시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뭔가 이렇게 문서로 확립해 두어야 좀 마음이 안심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지 않고도 그게 유지가 가능했다는 것이 좀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영국은 좀 특이한 나라일 수는 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헌정 질서의 대표적인 모범적인 국가로 꼽는 게 영국인데 성문 헌법을 가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영국의 헌법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내세우는 영국 헌법의 주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키워드랄까요? 그런 중요 관념 중에 어떤 게 있느냐면 충성심, 존경심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감수성으로는 정말 받아들이기 좀 힘든 면이죠.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자면 오래된 관행, 전통 뭐 이런 걸 아주 중시 여기고 그걸 그대로 이제 규범화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가능한 현상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헌법 정신을 그러니까 문서화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다 이미 알고 또 설명하는 전문가들도 계속 있어왔던 거고요. 그렇죠. 그게 좀 재밌더라고요. 완벽한 글이라고 하는데 완벽한 글은 없고 정신은 있는 거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영국은 정치적 전통이 헌법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영국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영국
그 부분 읽으면서 마그나 카르타가 등장할 때 굉장히 재밌기도 했었거든요. 예. 이게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죠. 예. 마그나 카르타는 그야말로 대헌장이라고 우리가 번역해서 네.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세계 모든 헌법 규범의 이 가장 시발점이자 근본 개념인 것처럼 다들 이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했는데, 근데 이제 마그나 카르타는 1215년에 말하자면 당시 영국 국왕이었던 존 왕의 실정 때문에 네. 존 왕의 왕이든 대통령이든 실수를 많이 하죠. 우리도 최근에 보고 있습니다만 그 실정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아니라 백성들이 아니라 귀족들이 네. 자기들의 이 권리가 침해당할 우려가 있으니까 그걸 우려해서 왕을 이제 몰아붙여서 여러 가지 약속을 강제로 받아내게 된 것이죠. 네. 그게 이제 대헌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 대헌장이라는 건 뭐 헌법 조문처럼 1조부터 시작해서 쫙 명료하게 체계적으로 쓴 건 아닙니다. 네. 그리고 최초의 대헌장은 라틴어로 써졌기 때문에 영국 사람들은 아무도 읽을 수가 없었죠. 예. 그리고 그게 이제 나오자마자 바로 영어와 프랑스어로 번역이 돼서 이제 널리 보급도 되고 했는데 네. 처음부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받은 건 아니고 전통적인 귀족들은 맹렬하게 비난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영국의 그 마그나 카르타는 영어로 번역된 것도 네. 지금 영어하고 좀 달랐기 때문에 원문은 아무도 지금 보면 제대로 읽을 수도 없는 것이죠. 네. 근데 그게 이제 그 1215년에 발표된 라틴어로 발표된 마그나 카르타가 한번 나오자마자 그걸 이제 바탕으로 해서 그 뒤에 정치적인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그걸 토대로 해서 거기에다 하나씩 새로운 걸 쌓아간 것이죠. 네. 그게 이제 영국 헌법의 규범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헌법의 정신이랄까 그런 것에 딱 부합하는 느낌이 아닌 것을 좀 받았던 게 예. 농노와 대부분의 여성은 또 이제 다 빠져 있고 당연히 그 시대에 그렇죠. 그렇죠. 그런 어떤 한계가 좀 많이 있긴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재산 처리가 요즘처럼 항상 중요했기 때문에 네. 여성의 경우에 이제 등장하는 경우는 이제 결혼한 사람이 이제 과부가 됐을 때 네. 그야말로 홀로 됐을 때 나중에 그 재산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재혼할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관련된 규정들은 들어가 있는 것이죠. 네. 예.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영국 편은 보면서 좀 재밌었던 게 뭐 꼭 영국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았으나 처음이라 더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왕이 귀족들의 압박에 의해서 서명은 다 하되 예. 그 다음에 또 빠져나갈 구멍이 있긴 하더라고요. 예. 뭔가 뒤에 가서 또 이제 어떤 종교적인 교황청에다가 또 얘기를 해가지고 예. 뭔가 다시 뒤집고 이런 과정들이 대를 거쳐 또 이어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 예. 지금도 뭐 비슷하지 않나요? 예. 그러니까 뭔가 이게 처음부터 와 헌법은 되게 고정적인 것 같았는데 그게 또 아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처럼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예. 사실 헌법도 뭐 우리가 인간들이 필요에 의해서 만든 것이니까요. 네. 또 얼마든지 우리가 또 개정을 할 수도 있듯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헌법 자체도 자꾸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영국에 이어서 이제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책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호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는 헌법. 예. 이제 굳이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뭔가 육체를 이제 갖게 된 헌법의 느낌이 이제 미국에서 보이기 시작한 거죠. 예. 그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국은 헌법의 정신이 처음 탄생한 곳이라면 그야말로 우리가 이제 들고 다니면서 읽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성문 헌법을 사실상 최초로 만든 나라가 이제 네. 미국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표현한 것인데 아까 손바닥 헌법 책 이야기도 나왔듯이 그렇죠. 예. 비슷한 느낌으로. 예, 그렇습니다. 이 미국 헌법 다룬 이 챕터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제 개인적으로는 제일 재밌었어요. 저는 쓴지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예. 기자구가 아리송하면 감사합니다. 기억이 안 난다고 하셨는데 왜냐하면 와 이게 좀 그 당시 미국 사람들의 심정이 뭔지도 알 것 같고 왜냐하면 이제 어쨌거나 그
본토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이제 그 일처리 되는 과정들이 나오잖아요. 예. 예, 본토에 비해서 더 잘 먹고 교육도 굉장히 잘 받고 그러니까 더 성장을 많이 하는데 이게 지금 티를 내진 말자라는 느낌으로 가기 시작하면서 세금 문제까지 벌어지고 하는 그 과정들이 굉장히 흥미로웠고 또 헌법의 토대를 세우고 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제를 이제 등장시키게 되는데 예. 거기서 기존에 있었던 구체제의 왕과 좀 차별이 돼야 되긴 하는데 겹칠까봐 뭐 제임스 3세가 다시 돌아온다는 소문도 돌고 이런 과정들이 예. 너무 뭔가 재밌던데요. 새로운 느낌? 예, 천만다행입니다만 그건 뭐 천만다행이라고요. 제가 썼다기보다도 과거에 있던 사실 중에 일부를 제가 고른 것밖에 안 되니까요. 아니 물론 예. 사실이긴 하나 그것을 골라서 엮어주신 그 솜씨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홀린 듯이 좀 빠져들게 되는데 미국 헌법 제가 지금 얼핏 얘기했지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성장했는지 좀 짧게 얘기를 해주신다면요. 그러니까 미국은 애당초 우리가 잘 알다시피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사람들이 이제 건너갔지요. 네. 물론 그때 메이플라워호라는 배는 아마 한 30m 길이가 30m도 채 안 되는 작은 배였던 것 같은데 거기 이제 한 102명인가 타고 갔을 겁니다. 41가족이 탔었는데 네. 그게 1620년인데 사실은 그게 최초는 아닙니다. 그 이전에 1606년에 수전 콘스턴트호를 타고 영국에서 사람들이 건너가서 그때 이제 제임스타운이라는 작은 마을을 네. 건설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이주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배를 타고 가면서부터 이제 협약을 체결했지요. 일종의 메이플라워 선언이라는 것처럼 네. 이제 그 사람들이 가서 이제 공동체를 이루어서 생활을 해야 하니까 일종의 규칙 같은 걸 이제 만들게 된 것인데 그게 이제 시발점이 돼서 미국의 동부에 정착해서 13개주가 처음 시작했는데 그 13개주마다 독자적인 자치적인 그런 이제 규범들을 만들었는데 그게 네. 이제 각 주의 헌법의 토대가 됐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각 주가 별개의 독립된 도시국가처럼 또는 개별 국가처럼 있는 것보다 같이 이제 합치는 게 훨씬 더 힘을 발휘할 수 있겠다라고 네. 해서 연방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쵸. 그러면서 이제 미국 헌법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 헌법이 탄생하는 그 과정에서 제가 아까 살짝 얘기 드렸지만 대통령을 이제 어떤 권한을 줄 것인가 이를테면 연임 같은 것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약간 뭉개는 부분들이 보이는 게 좀 재밌더라고요. 예를 들면 노예제도에 대한 언급을 할 때도 아예 언급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그것을 약간 뭉개면서 헌법인데 약간 가능성을 좀 열어두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나와서 흥미로웠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흔적들이 지금도 미국은 그러니까 그게 1787년에 네. 헌법을 만들었는데 그 헌법의 그때 당시 만든 헌법이 지금도 글자 한자 고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 뒤에 이제 필요에 따라 개정한 건 우리가 흔히 수정 헌법이라고 합니다만 네. 사실은 이제 개정 헌법 조항이죠. 그걸 뒤에다 계속 갖다 붙인 것에 불과하고 처음 그때 당시 만들었던 헌법 조문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유심히 읽어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흑인이라는 표현은 전혀 없는데 노예나 흑인이라는 표현은 없는데 그게 다 등장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또 따라서 우리가 최초의 세계 성문헌법이라고 해서 아주 완벽할 것 같지만 하나하나 따져보면 이해가 잘 되지 않거나 좀 불합리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따라서 그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헌법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헌법을 어떻게 운용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예. 어떻게 운용하는가가 훨씬 중요하다라는 얘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음악을 듣고 와서 이야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골라오신 음악은 무엇인가요? 예. 두 번째는 아까 밥 딜런이 원래 유명한 가수이긴 했습니다만 네. 노벨 문학상 타는 바람에 더 유명해졌는데 그렇죠. 사실 그걸 보고 저는 어릴 때부터 밥 딜런보다 저항성의 면에서는 김민기라는 가수가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해서 네. 김민기의 내 나라 내 계래를 골랐습니다. 네, 이 곡 듣고 와서 그러면 대한민국 헌법 얘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책은 차병직 작가님의 헌법의 탄생입니다. 바다출판사에서 펴낸 책이고요. 음악 나가는 사이에 저희 북카페 에디션 상의도 했습니다. 북카페 에디션 설명을 드리니까 첫 마디가 난감하네요 라고 하셨으나 그러나 곧 무엇을 그려주실지 정하셨습니다. 오늘 어떤 거 그려주실 건가요? 오늘 이 북카페니까 책 그리기 쉬운 게 책하고 네. 노래가 계속 나오니까 기타하고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예. 그래서 책과 기타 너무나 북카페에 어울리는 것이기도 하고 제가 좀 궁금증이 생겨서 여쭤봤어요. 책과 기타가 헌법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을까요? 라고 그냥 막연한 질문을 던졌는데 예. 또 너무 멋진 답변을 해주셔가지고 그것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예, 책은 뭐 우리가 헌법은 성문헌법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네. 헌법전 자체가 하나의 작은 팸플릿 같은 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할 수 있고 또 그다음에 오늘 지금 두 곡을 들었습니다만 밥 딜런이나 김민기의 방금 노래 같은 건 그 아티스트들이 이 헌법적인 분노를 이런 기타 반주에 맞춰서 노래로 표현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책과 기타는 오늘 다 헌법과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책과 기타 북카페 에디션이 나갈 예정입니다. 9110 쓰신 카페인님, 음악의 첫 소절이 나오는데 이 내 나라 내 결의 김민기 네. 노래 첫 소절 듣고 차병직 작가님 목소리로 듣는 것 같았어요. 울림이 있습니다. 참 좋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노래는 못하지만 제가 부르는 걸로 저도 생각하겠습니다. 네, 기타는 치셨대요. 예전에. 제가요. 그건 그러셨잖아요.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예. 예, 그러니까요. 예전에요. 예. 그러니까 안 친 거나 다름없습니다. 왜요? 그 기억을 왜? 자,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책과 기타 이렇게 책과 기타 북카페 에디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헌법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의 탄생 과정 어땠는지부터 좀 볼까요? 사실 과거의 일은 누구나 알 수 없는 것이죠. 직접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네. 살아봐도 잘 모릅니다만 우리가 여러 가지 흔히 말하는 사료라는 것으로 이제 추측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비교적 우리나라 헌법이 탄생되던 시절은 1945년부터 48년 사이의 일이니까 네. 우리가 직접적으로 많이 실감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주권혁명의 측면에서 볼 때는 우리는 그야말로 조선 왕조 시절에 갑자기 이 나라를 잃어버린 것이 되는 셈이죠. 네. 그래서 혁명 과정을 직접 거치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이제 그 왕정 시절에서 갑자기 이제 식민지로 넘어갔다가 2차 대전 종전으로 그러니까 연합군의 힘에 의해서 주권을 국민들이 찾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쵸. 그러니까 타이에 의해서 찾은 것이긴 한데, 근데 이제 또 안타깝게도 독일과 마찬가지로 남북이 분단이 돼서 남쪽만 총 쏘는 것을 실시하고 헌법을 마련하게 됐고, 네. 그다음에 1948년 7월과 8월 사이에 우리가 헌법을 제정해서 공포하고 또 반려하는 과정을 보면서 북한은 그러니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9월에 헌법을 또 제정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헌법의 특성이랄까 이건 일단은 양쪽 다 분단 헌법으로 지금까지 그렇죠. 지내오고 있다는. 그러니까 한반도에 두 개의 헌법이 그렇죠. 있게 된 거죠. 예. 이게 지금 언급을 하셨지만 이 어느 부분부터는 정말 좌우가 계속 이제 따로 가는 그 전개가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예. 우리 헌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북한의 경우에는 완전히 이제 좌일변도로 그러니까 사회주의 일변도로 네. 진행이 됐지만 남쪽은 그야말로 자유민주주의의 분위기가 계속 그대로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사회주의 사상과 자유민주주의 사상이 계속 서로 대항하면서 네. 교착 상태에 있었고 그게 이제 근대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일어나면서
우리 불행의 씨앗이 되기도 하고 그 여파가 아직도 남아 있는 셈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렇죠. 여기 보니까 뭐 미국에서 아예 그 초안을 영문으로 작성해두기도 했었고 이런 것들이 예. 나오는 게 흥미롭더라고요. 예. 이제 미군정 과정을 네, 우리가 거쳤으니까 그렇죠. 사실 주권을 되찾았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찾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렸지요. 네. 그래서 그 이전에는 광복 그러니까 해방 직후부터는 미군정이 이 주권을 사실상 담당했던 것이죠. 예.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그 실명의 그 기록들이 쭉 있는데 유진호 쓰인 부분 이 부분도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그 초안을 예. 그러니까 누구의 초안이라고 명확히 얘기할 수가 없는 거라면서요. 예. 사실은 겹치는 것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예. 근데 굉장히 그걸 이제 고치고 어쩌고 하는 과정에서의 걸어지는 어떤 상황들, 또 문구를 매만지는 상황들 이런 것들이 좀 재밌더라고요. 되게 예. 구체적이어서.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1945년 8월 그때 당시로 이제 소급해서 생각해 보면 네. 그때는 우리나라의 헌법 전문가라고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 유진호 씨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이제 유진호 씨가 그런 쪽 이제 그 수업을 대학에서 일부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걸 맡게 된 것이죠. 네. 그러면서 이제 유진호 씨도 여러 가지 헌법 자료를 많이 그때부터 입수를 해서 읽고 공부하고 해서 이제 기초 작업에 참여한 것인데 사실은 이제 그 한 사람의 힘에 의해서 헌법 초안이 만들어졌다고 할 수는 없고 네. 그리고 이게 단시일에 며칠 사이에 또는 몇 개월 사이에 만들어질 수도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광복 직후 1945년 8월부터 48년까지 거의 3년 동안 여러 그룹에서 말하자면 이런 헌법 초안 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보면 되고 맞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나중에 집결돼서 유진호 초안으로 이제 국회에 등장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 책을 보면서 다른 부분에 비해서 이 대한민국 챕터 이 부분은 이제 너무나 약간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흥미롭게 읽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우리가 이제 네. 지나온 역사지만 막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보게 됐던 부분도 있었는데 작가님도 그런 지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일단 이런 표현도 나오더라고요. 독립협회 예. 이제 그러니까 무산되고 체포되고 이 과정 얘기 보시면서 근대 입헌 정치 체제를 자발적으로 수립할 최초의 기회가 무산됐다라고 이제 예. 표현하시는데 이런 안타까운 순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뭐 사실은 처음부터 이제 통일 국가를 이루지 못했다는 데부터 이제 시작하겠지만 네. 모든 문제가 사실은 다 그랬지요. 우리가 사실은 그 주권을 되찾을 때 여러 독립운동 단체들이 나서서 그야말로 많은 애를 썼지만 사실 거기에 이제 그 목숨까지 바친 그런 노력들이 실제 이제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는 네. 힘든 것이죠. 그런 것들이 모두 안타까운 일들이죠.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이 대한민국 헌법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북한의 헌법 탄생 과정도 살짝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예. 북한은 이제 별도로 이제 정부 수립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리고 소련의 이 간접적인 지시에 따라서 직간접적인 네. 지시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남쪽에서 이제 헌법을 먼저 만드니까 북한은 자기들 나름대로 정통성을 확립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남쪽은 국회를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국회를 먼저 만든 다음에 거기서 헌법을 만들었는데 네. 북한은 이제 대의원 회의라는 걸 이제 국회에 대신해서 대의원 회의라는 걸 이제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의원을 선출할 때 우리는 남쪽처럼 그 한쪽만 선거를 실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한반도 모든 유권자들을 통해서 네. 대의원을 선출하겠다라고 해서 남쪽에서 말하자면 남노당 공작원들이 남노당 요원들이 일종의 남노당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연판장 형식으로 네. 지문을 찍은 종이 뭉치들을 수집한 다음에 그걸 밤에 몰래 이제 38선을 넘어서 북쪽으로 가서 그것까지 다 합쳐서 말하자면
개표를 하는 식으로 네. 지하선거라는 걸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북한의 헌법을 마련했고 지금의 이 북한까지 이르게 된 것인데 재미있는 건 그때 당시 조선민주주의 공화국 헌법에 보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수도는 서울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개정은 했습니다만 네. 그리고 우리 남쪽 헌법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해서 북한까지 다 포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사조였던가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그것에 대한 또 혹시나 하는 우려와 그걸 또 다시 문장으로 매만지는 과정에 대한 묘사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읽으면서 잘 몰랐던 부분이기 때문에 흥미로웠습니다. 자, 이 헌법의 탄생에 담긴 이야기는 굉장히 많고요. 책 뒤에 보면 각 헌법의 그 조항들, 가장 중요한 첫 조항들이 또 이렇게 나와 있기도 합니다. 각 국가별로 강조하는 부분이 어떤 건지를 좀 느낄 수 있게 만드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뭐 헌법 1조라고 해서 사실은 다른 조문에 비해서 특별히 더 중요하다거나 뭐 효력이 더 있다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만 상징적인 의미는 갖겠죠. 예. 그렇죠. 그래서 그 1조의 종교를 언급하는 경우도 있고 뭐 분리됐다 국경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다 좀 특징이 느껴진다고 보였거든요. 또 모아놓고 읽다 보니까 이슬람 국가 헌법들은 대체로 종교나 역사를 많이 언급하죠. 1조에서. 자, 그럼 여기서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제1장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누구로부터 나오는지 저희 퀴즈 드렸던 거 정답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거기 책에 대한민국 헌법이 수록되어 있으니까 확인은 해봐야겠습니다만 국민이 맞을 겁니다. 국민 맞습니다. 국민. 오늘은 도정후님 그리고 안재호님, 유증혜님 이렇게 세 분께 책과 기타 그림 그려진 북카페 에디션 헌법의 탄생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북카페 홈페이지 오셔서 선물방에서 이름 확인하시고 또 주소 연락처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물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책으로 독자들과 만나실까 궁금해서 다음 책 준비하고 계시죠? 라고 질문 살짝 앞서 드렸었는데 음악 나갈 때 답이 또한 너무 유머러스했습니다. 다음 책 준비하고 계시죠? 전 사실 그대로 말씀드렸는데 그래? 자꾸 재밌다고. 제가 준비하는 건 없고 출판사에서 강요하는 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작가님은 준비하는 게 없는데 주변에서 이렇게 이미 벌써 준비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제가 게을러서 근데 뭐 또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여기 북카페에 초대돼서 재밌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나오려면 분발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좋습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북카페에 출연하신 것이 동기부여가 돼서 조금 더 빨리 차병식 작가님의 다음 책 만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오늘 끝곡은 어떤 거 준비하셨나요? 조금 전에 김민기의 내 나라 내 길에는 아마 1971년인가 두 사람이 다 김민기 씨가 20대 초반일 때 가사를 썼고 그 노래를 작곡한 사람이 20대 중반의 송창식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송창식의 나그네라는 노래를 신청했습니다만 사실은 송창식도 내 나라 내 길에를 작곡했을 뿐만 아니라 부르기도 했고 그다음에 그 유사한 곡으로는 미국 번안곡입니다만 조국 찬가라는 노래도 있는데 너무 그런 노래 일본도로 가면 좀 딱딱할까 해서 이번엔 좀 젊은 시절에 만들었던 서정적인 노래 나그네라는 노래를 듣고 싶습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서 오늘 초대석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지금 나원일님 헌법의 탄생 막 구매했어요 라고 하셨는데 사연 안 주고 구매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북카페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